이제 시황 이슈 첫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가전 박람회죠. CES 2022가 이제 개막을 하루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전통적인 주역이었던 뭐 디스플레이나 전기전자 이쪽을 집중하면 될지 아니면 최근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뭐 AI 자율주행 이쪽은 어떨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특히나 로봇도 여기 엮여 있는데 어느 쪽을 집중하는 게 괜찮을까요? 사실상 뭐 다 보는 게 좋죠. 다 보는 거? 왜냐면은 네. 지금은 이 시대가요. 누군가 제가 TV에서 봤는가 그러더라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하나만 잘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다. 저는 그거에 되게 공감을 많이 했어요. 네. 지금은 좀 다재다능해야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주식도 지금은 예전처럼 정통산업, 한마디로 어느 한 곳에 수급이 쏠리면은 확 쏠리고 네.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기에는 너무나도 먹거리가 많은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한 곳에 국한되기보다는 굉장히 좀 다양한 부분들을 좀 챙겨야 돼요. 지금 제가 오늘 그 장후 방송을 하면서 네. 유효 테마를 몇 가지 체크를 해봤어요. 유효 테마.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시장의 주도 테마가 좀 나왔다. 그리고 그런 주도 테마가 좀 시장에 나와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은 그 어찌됐건 순환이니까 테마도 순환이니까 그 유효 테마 순환은 어디에서 도냐? 유효 테마한테 돌거든요. 그럼 2018년도 때 17년도 때 이때는 유효 테마를 일단 뽑자면은 한 네 가지 5가지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네. 여기서 골라 먹었으면 되었던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유효 테마를 쭉 보니까 한 10테마가 넘더라고요. 한 13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테마가. 그러니까 그만큼의 유효 테마가 많다라는 거예요. 네. 좀 잠깐 읊어드릴까요? 네. 자율주행, 그쵸. 로봇, AI, 인공지능, 그리고 지금 그 원전 테마, 네. 그리고 2차 전지, 폐배터리, 또 아까 말씀하셨던 건설도 있을 수 있고. 건설 많아요. 엄청 많아요. 지금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 무선 충전 기술 있죠. 드론 있죠. 드론 있죠. 그리고 정치 테마 있죠. 네. 그리고 정책주들 있죠. 뭐 굉장히 많습니다. 목걸이 너무 많은데요. 목걸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지금 다 유효 테마예요. 메타버스 있죠, 게임 있죠, NFT 있죠. 그 얼마나 많아. 여기서 뭘 고를 거냐 이거예요. 지금 이게 다 유효 테마예요. 유효 테마라는 건 뭐예요? 순환이 돌아줄 수 있을 확률이 있는 테마들 유효 테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테마들은 재료성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이 테마들이 계속 재료가 붙어주고 순환을 돌아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테마들인데 이 10개가 넘는 테마들 중에 그 다음 테마가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CES 2022에 봤을 때 뭐 디스플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냐, 로봇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다만 우린 여기서 무엇을 보고 이제 공략에 들어가야 되냐. 네. 유효 테마를 일단은 발굴해내야겠죠. 이런 발굴은 제가 다 해드리니까. 네. 들어오셔서 교육만 받으면 되는 거고 유효 테마가 발굴이 됐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기술적으로 좀 차트를 보면서 흐름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로봇 같은 경우는 네. 지금 흐름 굉장히 괜찮죠. 근데 너무 괜찮잖아요. 그게 너무 이어져 왔잖아. 네. 지금 실질적으로 뭐 로보로보나 로보티즈나 이런 종목들 보면은 저점 대비해서 100% 이상이 올라왔어. 지금 200%가 가까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조정 없이 그냥 쭉 올라가던데요. 네, 지금 올라갔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돼요? 당연히 조정이 들어오겠죠. 네. 당연히 조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테마는 테마가 강하다 약하다를 떠나서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테마잖아요. 네. 그럼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교육을 많이 해드렸던 테마인데 올해보다 내년이 더 모멘텀이 강해지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모멘텀이 강해져요. 적어도 앞으로 10년 동안 로봇 테마는 계속 모멘텀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강해지는 테마라는 거예요. 왜냐? 로봇이 지금은 이제 바퀴가 달려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서 막 이렇게 전광판에다가 뭐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네. 이게 만약에 3년 뒤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4발로 기어다니거나 혹은 2발로 서서 이적보행을 한다던가. 네. 그리고 여기에 온갖 다양한 기능들이 붙어가지고 인공지능화돼서 굉장히 뭐 산업화가 된다든가 아니면 서비스 용이 된다든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모멘텀은 더 붙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로봇이 세계 최초로 가정부가 대체가 가능한 로봇이 나왔다라는 어떠한 뉴스가 나왔어요. 네. 이거는 10연상이에요. 이건 10연상. 네. 그냥 그 정도로 계속 기대감이 붙어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 테마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봐야 되지만, 그렇죠. 네. 더 봐도 될까요? 더 봐도 되죠. 근데 지금은 다소 위치가, 자, 여러분들 그냥 차트를 보면서 한번 보세요.
어떤 자, 종목인가요? 로보티즈거든요. 네. 네, 로보티즈가요. 지금 12,000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38,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얼마나 3배 오른 거예요. 네. 그죠? 그리고 유진 로봇 보세요. 유진 로봇이 아니 자, 저 상승세 어떡할 거예요? 3,000원에 출발해서 6,800원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로보로보 보실게요. 자, 로보로보 보세요. 로보로보가 저점 구간 3,200원대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거의 9,000원에 근접을 했어요. 네. 예. 그럼 이거는 우리가 딱 봐도 아 이제 조금 좀 쉴 때가 됐구나. 그렇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순환이 여기서 로봇에서 조금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쪽으로 순환이 옮겨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인공지능 쪽이겠죠? 네. 인공지능 쪽인데 로봇이 움직일 때 인공지능 쪽이 조금 올라왔어요. 그리고 인공지능이랑 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테마가 하나 또 있어요. 자율주행이에요. 네. 빼놓을 수 없죠. 네, 자율주행입니다. 그리고 또 자율주행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테마가 또 있어요. 바로 5G예요. 근데 이 5G는 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친구가 있어요. 로봇이에요. 로봇은 5G의 데이터를 통해서 5G의 통신을 통해서 인공지능화된 로봇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거 보면 어때요? 돌고 돌죠. 네. 예. 그럼 여기 안에서 순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로봇 관련주가 이렇게 폭등세를 보였으면은 지금 따라 들어가면 뭐예요? 조금 눌릴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조금 강심장이 아니고서야 조정이 들어왔을 때 다소 좀 불안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얼만큼 눌릴 것 같아요? 지금 딱 봐도 이만큼 올랐어요. 지금. 네. 그 참고로 이거는 제가 그 60% 이상 수익을 보고 오늘 나왔거든요. 저는 이제 매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좀 매도를 했죠. 예.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 정도 올랐으면은 적어도 조정이 한 6,000원 초반대, 중반대까지는 들어올 수 있어요. 네. 그건 대충 이렇게 잡아도 조정이 한 30, 40% 되는 거야. 예. 그럼 이거를 어떻게 감당할 거야? 맞아요. 잘못 잡으면 정말 큰일 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고 오히려 후발주로 갈 수 있는 후발 테마를 좀 보는 게 좋고, 순환이 어디서 돌아줄 거냐?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AI, 자율주행 이쪽으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CES 관련주들 어떻게 보면 좋을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전기전자나 디스플레이, AI, 자율주행 모든 걸 다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유효한 테마, 그중에서도 우리가 봐야 될 종목은 따로 강의까지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이런 강의도 쏙쏙쏙 받아보시면서 좋은 종목 선정할 수도 있고요. 또 새해잖아요. 새해 선물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원래는 선물을 잘 안 주시는 분이긴 하지만 지난주에는 연말이었지 또 이번 주에는 새해지 받아가실 수 있는 선물이 이렇게 많은데 안 들어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자, 문자 메신저 먼저 참여 가능하니까요. 샵 3989번 눌러주시고 홍주원 3글자 눌러주신다면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뜰 텐데요. 여기를 휴대폰의 카메라 어플로 갖다 대기만 한다면 실시간 입장이 가능합니다. 제가 노란톡 잠깐 봤는데요. 또 김원형님께서 우리 우리 대표님 너무 잘생겼다고 막 칭찬을 하시는데 대표님 확실히 좀 인물이 2022년도 되니까 더 살아나시는 느낌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좀 오해가 있는 게 네. 오해가 아니라 네. 한 가지 좀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이 화면이 제 인물을 못 담아요. 아, 맞아요. 카메라가 원래 부하게 나옵니다. 굉장히 부하게 나와요. 네. 실물은 이렇게 부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네. 최근에 다이어트도 열심히 하셨고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인물보다 훨씬 더 잘생기신 분이십니다. 자, 근데 인물도 잘생기셨는데 종목까지 탁월하신 분이시고요. 여러분들 급등주 좋아하시잖아요. 이분은 급등주를 찾으려고 한 건 아닌데 급등주가 그냥 쏙쏙쏙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프리엠스 같은 이 종목들 노란톡 안에서 월말 픽으로 드렸던 종목이고요. 바로 3거래일 만에 22% 수익률 바로 달성했습니다. 필명도 바로일 만큼 바로 수익을 내주시는 분이시니까요. 이분 믿고 한번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슈 포인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테슬라가 어마어마한 폭등을 보였습니다. 주가가 14%까지 올라가면서 순식간에 1,200달러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 오늘 2차전지 관련주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 앞으로 전망이 좀 궁금하긴 한데요. 이거 천천히 담아가는
괜찮을까 아니면 단기적으로 보는 게 좋을까 궁금하거든요. 2차 전지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장기적으로요? 이건 절대 단기적으로 볼 테마가 아니고 굉장히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이 꺾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네. 이유는 중국의 LFP 배터리 때문이에요. 네. 이 LFP 배터리가 대부분의 이제 폭스바겐사라든가 이런 글로벌 자동차 회사가 네. 이 중국 시장을 아무래도 좀 공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사실상 LFP 배터리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배터리거든요. 근데 그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이 저렴하고 성능은 좀 떨어지는 이 배터리를 어디다 쓰냐? 바로 저가형 자동차에 도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 시장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LFP 배터리를 자사에서 사용을 하겠다. 글로벌 그 자동차 회사에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왔는데 이게 좀 왜곡이 된 거예요. 네. 그냥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LFP 배터리로 다 교체가 되고 2차 전고체 배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러한 의문들이 나오면서 낙폭을 굉장히 크게 보이기 시작했죠. 네. 자, 그런데 이게 조금 잘못된 거예요. 인식이. 저가형 자동차에게만 LFP 배터리가 적용이 되는 거고 한마디로 보급형 있잖아요. 네. 디럭스. 디럭스한테만 이제 그 LFP 배터리가 적용이 되는 거고 성능을 다소 좀 성능을 과하게 뽑을 수 있는 좀 중형차 이상의 단계 좀 고급차 단계는 어쩔 수 없이 전고체 배터리를 써야 됩니다. 네. 전고체 배터리를 써야지만 지금 그 주행 가능 거리가 늘어나거든요. 지금 얼마 전에 어제예요, 어제. 네. 그 미국에서 테스트 시험을 했는데 한 번 1회 충전으로 700km를 갈 수 있는 배터리를 개발을 했다더라고요. 이게 너무 좋은데요? 전고체 배터리예요. 네. LFP 배터리로는 때려 죽여도 이렇게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또 이슈가 올라오는 만큼 2차 전지 테마가 좀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2차 전지 테마가 좀 다소 다시 눌린 이유가 이 이유 말고도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네. 바로 대형 자동차 회사들이 앞으로 배터리를 자립화를 시키겠다. 자체 생산을 하겠다, 개발을 하겠다. 이러한 내용들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2차 전지 쪽 테마가 조금 다소 눌리는 그러한 흐름을 보였는데 근데 자, 아이러니하죠.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총이 70조 원에 달할 거다라는 상향치 조정이 됐어요. 네. 자, 그러면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를 자사화시킨다라고 자립화를 해가지고 자체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총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왜 올랐을까? 자사화를 시킨다 해도 몇 년은 적어도 최소한 걸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가? 자,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요. 이 배터리에만 몰두하고 배터리에만 투자하고 배터리에만 연구한 이 비용과 기간과 네. 이 인력들 괜히 있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렇다면 이 그룹들이 돈이 없는 회사예요? 돈 많죠. 그렇죠. 네. 그럼 기술력이 없는 회사인가요? 기술력도 있죠. 그렇죠. 그 이 회사가 네. 몇 년에 걸쳐서 완성한 이 배터리를 음. 자동차 회사가 갑자기 배터리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만들어지겠냐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결국은 그거는 굉장히 먼 후의 일이에요. 실질적으로요. 우리나라가 이제 자동차 그 현대자동차, 네. 현대자동차가 언제 설립이 됐죠? 70년대죠. 네, 70년대 후반에 설립이 됐죠. 네.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 기억이에요.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네. 네. 저도 언제 설립됐는지는 잘 모르긴 하는데요. 네, 그렇게 오래됐나요?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오, 제가 태어나기도 전인 까마득한 오래전이네요. 그 현대 그룹이죠. 현대 네. 그룹. 현대 그룹이 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이 1968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68년도. 네.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네. 자, 그런데 시청자분들, 이 현대자동차 그룹이 1968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자체적으로 개발한 엔진이 도입된 시기가 언제일까요? 언제인가요? 90년도예요. 90년도. 네. 90년도에 네. 드디어 현대가 수입을 해서 쓰는 엔진이 아닌 네.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나온 엔진이 나온 거예요. 1600cc짜리. 네, 1600cc짜리 네. 엔진이 그때 나왔습니다. 그것도 고성능 엔진이 아니에요. 고장 1600cc짜리 엔진이 90년도가 돼야 네. 나온 거예요. 68년부터 90년도. 22년이 걸렸습니다. 22년이. 그죠? 네. 배터리도 물론 그 그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저는 적어도
지금 LG 정도의 기술력을 뽑아낼 정도의 배터리 성능을 가진 배터리를 네. 생산하려고 한다면은 적어도 5년 이상 10년까지는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LG랑 삼성이 놀고 있냐 이겁니다. 네. 더 발전하겠죠. 그렇죠. 이 간극은 채워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어. 그래서 그 간극을 채우려고 그러면 10년 이후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얘들은 놀고 있지 않을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다소 단기적 해프닝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언젠가는 자립화를 할 겁니다. 독일도 할 거고 현대차도 할 거고 다 할 건데 그 시기가 적어도 5년보다 빠르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때까지는 이 2차 전지 쪽의 수혜 그리고 실적이 아주 굉장히 잘 나올 것이라는 거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2차 전지는 좀 긴 호흡으로 보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제가 보니까요. 정말 이렇게 테마에 대해서 좀 이슈에 대해서 빠삭하게 잘 알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노란톡 안에서 또 이현희 님이 올 소장님 진짜 흐름 잘 보세요. 들어오신 분들은 새해 행운이실 거예요. 라고 말을 남겨주셨는데요. 정말 여러분들 2022년도에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나갔던 종목 수익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프리엠스라는 종목이었는데요. 자, 이 종목은 무려 12월 29일에 들었던 종목입니다.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자, 29일에 들어서 오늘 또 장중에 15%까지 올랐고요. 3거래일 만에 단기적인 수익률 22%까지 났습니다. 급등주 안 드리려고 해도 그냥 급등이 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그런데 또 새해라고 새해 선물까지 준비해 주신다고 확답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방송 시간은 지금 한 13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 방송이 끝나고 또 라이브 방송도 준비를 해 주시잖아요. 네, 그 라이브 방송에서도 여러분들 히든 종목 선물이 나갈 수 있고요. 이슈에 대한 테마들, 2022년도에 유효한 테마들 어떤 게 있나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노란톡 들어오신다면요. 이런 정보들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문자 메신저 샵 3989번 눌러주시고 홍주원 세 글자만 보내주신다면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QR코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모난 QR코드를 휴대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로 갖다 대기만 한다면 입장 가능합니다.